아까 보던 거 이어서 볼게요. 159페이지. 159페이지 보시면 4번에 보험계약의 성립 및 책임기간이라고 나와 있어요. 가번에 보시면 보험계약의 성립, 우리가 계약의 성립은 청약하고 승낙하면 성립한다라고 배웠었죠. 첫 번째 점에 보시면 보험회사는 보험료 전액 또는 1회 분할 보험료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해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것, 문제에서는 거절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요거 하나 체크하고 보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점 보시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그 청약을 거절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보상을 책임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보험회사는 돈 받으면 책임진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라고 했어요. 자, 밑으로 내려와서 답번 볼게요. 답번에 보시면 보험기간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 점 보시면 빨간색 글씨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그래서 24시부터 24시까지다라는 거 시간 체크하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에 보시면 예외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보시면 자동차 보험에 처음으로 가입하는 자동차 및 의무보험 같은 경우에는 땡땡 체크할게요. 그 줄 쭉 보험료를 받은 데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는 처음으로 가입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뒤로 넘어갈게요. 뒤로 넘어가서 160페이지. 160페이지 속지 말고 다시 보자 보시면 첫 번째 보험료 전액을 받아야만 계약의 승낙 여부를 통지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아니죠. 1회 분할 보험료를 받았을 때도 승낙의 여부를 통지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틀리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받지 않았어도 청약을 거절할 만한 사유가 없다면 승낙 전 사고에 대해서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보험회사는 돈 받아야지 책임진다라고 했죠. 보험료 받지 않았어도 책임진다,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나와서 틀린 거예요. 돈 받아야 책임진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시고요. 자, 밑으로 내려와서 자동차 보험의 종류 보실게요. 자동차 보험의 종류해서 가번에 보시면 보험 종목과 담보 종목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동차 보험 그 옆에 그림 보시면 보험 종목 나와 있고 담보 종목 나와 있죠. 보험 종목은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 참고 삼아서 보시고요. 얘네들은 시험에 잘 안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궁금하시면 그냥 한 번씩 보시고요. 그 옆에 담보 종목 볼게요. 담보 종목에서는 대인배상 1, 2라는 부분이 있죠. 대인배상 1, 2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했을 경우에 이 담보에서 보상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물배상은 자동차 사고가 나서 다른 사람의 차라든지 다른 뭐 재산상에 손해를 끼쳤을 때 이 담보에서 보상이 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자기신체사고, 자동차 상해 같은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이 담보에서 보상이 나간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무보험차 상해 같은 경우에는 무보험차에 의해서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내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마지막에 보시면 자기 차량 손해라고 나와 있는 거는 피보험 자동차가 망가지거나 뭐 도난당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담보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그 밑으로 내려와서 나번에 담보 종목 보실게요. 담보 종목 또 다시 나와 있어요. 대인배상 1, 2라고 나와 있는 부분 옆에 보시면 자동차 사고로 타인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그리고 옆으로 가서 보시면 이 대인배상 1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글씨 보시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에 한하여 보상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대인배상 2 같은 경우에는요. 대인배상 1 초과분을 보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프린트블로 정리했을 적에 대인배상 1은 사망 후유장에 각각 1억 5천까지, 부상은 3천만 원까지 보상이 나간다라고 했죠. 그래서 금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을 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대인배상 2에서 그 초과분을 보상을 해준다라고 했었죠. 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대물배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물배상은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했을 때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그리고 그 밑에 자기신체사고 아까 설명드렸고요. 자기 차량 손해도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그 옆에 내용 보시면 피보험자가 무보험 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때 그 손해에 대하여 밑줄 칠게요. 배상 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보상한다.
보험회사가 대신 보상을 해주고 가해자로부터 돈 받아내야 된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배상 의무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빨간색 글씨 보시면 보행 중 뺑소니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보상을 해준다라는 것. 그리고 이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그 제목 밑에다가 적으실게요. 제목 밑에다가 뭐라고 적으시냐면 피보험자 땡땡 하시고요. 기명 피보험자와 그리고 그 가족, 직계가족은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기명 피보험자와 가족, 직계가족은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이 엄마, 아빠, 뭐 초등학생 자녀 한 명 있다. 근데 초등학생 자녀가 학교 가다가 무보험차에 의해서 다쳤다. 그랬을 때 아빠가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아빠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피보험자는 기명 피보험자와 그 가족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시고요. 자, 옆으로 가서 2번 의무보험 볼게요. 자, 의무보험의 가번에 보시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하여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보험이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거고요. 그 첫 번째 점에 보시면 비사업용 자동차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끌고 다니는 자동차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자동차. 그래서 얘는 의무보험이 대인배상원과 대물 2천만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에 보시면 사업용 자동차라고 나와 있죠. 사업용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대인배상 원 대물 2천만 원에다가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어요? 대인배상 2 1억 원 이상이 들어가 있죠. 그거 동그라미 치실게요. 그러면 사업용 자동차와 비사업용 자동차가 가입해야 하는 금액이 동일한 거예요? 동일하지 않은 거예요? 동일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동일하다 이런 식으로 틀리게 나와요. 자, 4번 볼게요. 의무보험의 특징 1번에 보시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규정에 의한 가입의 강제. 그래서 의무보험 가입은 꼭 해야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위에 말풍선 보시면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형사처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틀리는 지문이에요. 의무보험에 미가입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를 해요. 과태료 부과.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빨간색 글씨 보험회사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거절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 맞는 내용인데 문제에서는 뭐 이게 틀리는 걸로 좀 나오기도 하니까 요거 보세요. 근데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거절할 수도 있겠죠. 사고를 지나치게 유발한다라든지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거절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2번에 보시면 계약 해지의 제한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동차 말소 등록 말소 동그라미 할게요. 말소 동그라미 중복 계약의 중복 동그라미 자동차 양도 동그라미 그 밑에 보시면 빨간색 글씨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말소, 중복, 양도 같은 경우에는 의무보험 해지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위에 말풍선 보시면 자동차 상속 X 이렇게 적혀져 있죠. 자동차를 상속받았어요. 그러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겠죠. 상속받았을 때는 의무보험에 가입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상속을 포기했다. 그러면 내 거가 아니겠죠. 상속 포기했을 때는 의무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겠죠. 자, 3번. 피해자 직접 청구권 인정.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의 보험회사에게 보험금 청구할 수 있도록 인정한다라는 거 가해자 통하지 않고 회사를 통해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4번 유한보상제. 그래서 그 옆에 보시면 무한보상제라고 나오면 걔는 틀리는 내용이에요. 먼저 첫 번째 점 보시면 대인배상 원 같은 경우에는요. 피해자 1인에 대한 보상 한도가 유한이에요. 1인 동그라미 유한 동그라미 하시고요. 한 사고당은 한도가 없다. 무한이라고 했죠. 그래서 1인에 대해서는 유한이고 한 사고당은 무한이라고 했어요. 왜 유한이에요? 사망 후유장에 각각 1억 5천까지만 보상을 한다라고 했고 부상은 3천만 원까지만 보상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1인에 대해서는 유한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점에 보시면 대물배상 같은 경우에는 한 사고당 2천만 원 한도다. 금액 기억해 두셔야 돼요. 대물 의무보험에서는 2천만 원 한도. 5번에 보시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험에서 피해자 보호기능 강화 그 밑에 초록색 칠해져 있는 부분 보시면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의료비는 환자에게 청구할 수가 없다라는 것. 밑으로 내려와서 속지 말고 다시 보자. 첫 번째 볼게요.
의무보험은 자배법에 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보험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의무보험은 누가 가입하는 거예요? 자동차 보유자가 가입을 하는 거죠. 보유자가 가입한다. 운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보유자. 자, 두 번째 보시면 자동차 의무보험은 피해자 1인에 대한 보상 한도는 실제 손해 범위 내에서 무한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1인에 대해서는 유한이라고 했죠. 유한. 세 번째, 자배법은 자동차 운전자에게 의무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운전자가 가입하는 게 아니고 누가 가입하는 거예요? 보유자가 가입하는 거죠. 보유자. 네 번째, 보험회사는 고위험 계층에 대해서는 계약 거절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틀리는 내용이에요. 고위험 계층이라 하면 우리가 이제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70대, 80대 이런 분들도 다 받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틀리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다섯 번째 보시면 비사업용 자동차는 대인배상 1에만 가입하면 된다? 아니죠. 대인배상 1과 대물 2천만 원 가입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 밑에 사업용 자동차와 비사업용 자동차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 금액은 동일하다? 아니라고 했죠. 비사업용 같은 경우에는 대인배상 1, 대물 2천만 원 가입하면 되지만 사업용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대인배상 2, 1억 원 이상 가입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지가 않아요. 자, 그 밑에 자동차 사고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의료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가 틀렸어요. 그 환자의 고의나 자살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없다. 이 부분 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4번. 의무보험의 가입 대상.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대상은 당연히 자동차 가입해야 되고요. 그리고 구종 건설기계도 의무보험에 가입을 해줘야 돼요. 뒤로 넘길게요. 162페이지. 162페이지 2번에 의무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자동차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요거 문제 한 번 풀었었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점 보시면 도로가 아닌 장소에 하나여 운행하는 자동차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놀이공원에서 운행하는 퍼레이드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비행기 타러 가면은 거기 바로 탑승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버스 타고 이동해서 타는 경우도 있죠. 그때의 버스 생각하시면 돼요.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그 다음 두 번째 점에 보시면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그 밑에 점 보시면 미합중국 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그리고 네 번째 위에 해당하지 않은 외국인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 자동차. 이 피견인 자동차는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딸려가는 애들 있죠? 요게 피견인 자동차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의무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라번에 보시면 이제 의무보험의 보상 한도라고 나와 있는데 1번 대인배상 1 같은 경우에는 한 사고당 무한이고 1인당 유한이라고 했죠. 그래서 1인당 사망 후유장애 각각 1억 5천, 부상은 3천만 원 한도로 보상이 된다라고 했고요. 사망 최저보험금 기억해 두시라고 했죠. 2천만 원이라고 했어요. 과실이 아무리 많아도 2천만 원은 지급을 한다라고 했죠. 자, 그 다음 2번에 보시면 대물배상은 한 사고당 2천만 원 한도로 보상한다. 금액 알아두셔야 돼요. 자, 밑으로 내려와서 마번에 보험계약의 승계 볼게요. 보험계약의 승계 첫 번째 1번에 보시면 보험기간 중 피보험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 보험계약은 자동 승계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렇지만 일시적 무보험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15일째 되는 날에 24시까지는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 하나, 둘, 세 번째 줄까지 색깔 칠해져 있는 부분 체크하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옆 페이지로 갈게요. 163페이지. 163페이지 밥원에 보시면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제재. 아까 전에 의무보험에 미가입했을 경우에 형사처벌된다라고 나오면 걔는 틀리는 내용이라고 했죠. 형사처벌이 아니고 과태료 부과된다라는 것 1번에 나와 있죠.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
자, 4번에 볼게요. 사례별 의무보험 가입 의무 1번에 보시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보시면 첫 번째 상속 포기를 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의무보험 가입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빨간색 글씨 관할 경찰서에 도난 신고를 한 사실을 당해 처분청에 서류로서 입증한 경우에는 당연히 의무보험 가입 의무가 없다. 두 가지 체크하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2번에 보시면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 그 첫 번째 줄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에 면허 정지인 본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당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상태라면 의무보험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바 보시면 외국의 체류 중 체크할게요. 그러니까 하나, 둘, 세 번째 줄 외국의 체류 중 체크하시고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운행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무보험에 가입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주황색 차량의 수리를 위하여 자동차 정비 공장에 입고되었을 때 이 경우도 자동차 정비업자가 잘 되었는지 운행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의무보험에 가입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공휴일 기간 중 만료된 계약이라 할지라도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공휴일 이전에 보험을 갱신해야 한다라는 거. 적용 문제 1번 보시면 자동차 양도 시 양도인의 책임보험이 양수인에게 자동 승계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기간은 15일째 되는 날에 24시까지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1번. 자, 밑에 이제 3번 종합보험, 임의보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하고 임의보험이라고 했죠. 그래서 의무보험 무조건 가입해야 되고 임의보험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보험인데 뒤로 넘어갈게요. 뒤로 넘어가서 164페이지 나번에 보시면 종합보험, 임의보험의 특징 1번에 보험 가입 여부를 가입자 및 보험회사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줄 끝에 대인배상 2는 대인배상 1 초과 손해분을 보상한다. 그리고 4번으로 갈게요. 4번에 보시면 자기 차량 손해 시 전손 사고로 인해 차량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보상 금액이 보험 가입 금액의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보험 계약은 사고 발생 시점에서 종료가 된다라는 거. 밑으로 내려올게요. 라번에 보시면 피보험자의 범위 1번 볼게요. 기명 피보험자. 기명 피보험자는 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를 기명 피보험자라고 한다라고 했죠. 2번 친족 피보험자. 친족 피보험자는 기명 피보험자의 친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3번 승낙 피보험자. 승낙 피보험자는 기명 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자를 승낙 피보험자라고 해요. 그래서 그 옆에 말풍선 보시면 허락 피보험자 X 이렇게 적혀져 있죠. 허락 피보험자의 승낙은 승낙 피보험자로 보지 않아요. 그리고 허락 피보험자 밑에다가 하나 더 적으실게요. 친족 피보험자. 친족 피보험자의 승낙도 마찬가지로 승낙 피보험자의 범위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의 지문에 허락 피보험자의 승낙이라든지 친족 피보험자의 승낙이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걔는 틀리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럼 밑에 팁 볼게요. 대인2 대물의 경우 체크하시고요. 그 옆에 초록색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으로 업으로 하는 자 체크하시고 그 옆으로 가서 가 업무로서 초록색 위탁받은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승낙 피보험자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대인배상 2에서 승낙 피보험자로 보지 않는 자는 자동차 취급업자가 정답이었죠. 자, 그 다음 4번의 사용 피보험자는요, 사장님이에요, 사장님. 그리고 5번 운전 피보험자는 김기사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마번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라고 나와 있는 부분 첫 번째 줄 체크하고 보셔야 돼요. 대인배상 1, 2, 대물배상 및 자기 신체 사고가 함께 체결된 경우에 가입할 수 있다라는 것. 그 위에 말풍선 보시면 자기 차량 손해는 제외다라고 나와 있죠. 문제에서는 자기 차량 손해 끼워 넣어가지고 틀리게 돼요. 대인배상 1, 2, 대물배상, 자기 신체 사고, 자기 차량 손해가 가입되었을 경우에 가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차량 손해가 들어가게 되면 걔는 틀리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내용 보시면 이어서 피보험자 1인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지급한다라는 것. 그리고 네 번째 줄 볼게요. 그러니까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기명 피보험자 소유의 다른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마다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가입하더라도 사고 시 각 보험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비례적으로 보상한다라는 것. 그래서 각각 해가지고 정액으로 보상한다라고 나오면 틀리고 비례 보상한다. 옆으로 갈게요. 심화학습. 심화학습 보시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은 제가 이거 프린트물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자동차 예를 들어서 뭐 A와 B가 뭐 출장 중이었어요. 출장 중이었는데 A 차량을 가지고 출장을 가고 있다가 A가 피곤하다고 해서 B한테 대신 운전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B의 자동차 보험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자동차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얘는 시험에 나오는 게 2번에 보시면 다른 자동차의 범위가 시험에 나와요. 일단은 여기서 뭘 체크하시냐면 그 위에 말풍선 보시면 2종 승합차 X 이렇게 적혀져 있죠. 말풍선. 이거는 제가 자동차 보험 프린트물 할 때도 이제 표를 그려서 설명드렸었는데 요거는 그냥 보면은 또 뭔지 잘 모르시니까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승용차, 차에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있다라고 했죠. 승용차는 배기량이 기준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승합차는 승차 인원이 기준이라고 했어요. 승차 인원. 그리고 화물차는 몇 톤이냐, 톤이 기준이라고 했죠. 그래서 승용차는 소형 A, B, 소형 A, 소형 B. 중형, 대형 이렇게 4개로 구분이 된다라고 했고요. 승합차는 경승합 3종, 2종, 1종 이렇게 분류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화물차는 4종, 3종, 2종, 1종 이렇게 분류가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 하면서 뭘 정리를 해드렸냐면 중형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1600에서 2000cc다 이거 기억을 해두시라고 했죠. 그리고 승합차, 1종 승합차는 26인승 이상이다. 그리고 2종 화물차는 2.5에서 5톤 이하의 화물차가 2종 화물차다. 요거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글씨 쓴 부분 알아두시라고 했고요. 그리고 요거를 그렸던 이유는 동종의 차종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렸던 거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묶은 애들은 동종의 차라고 했어요. 동종의 차. 동종의 차라고 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중형 승용차와 동종의 차가 아닌 것은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본다고 했죠. 중형 승용차와 동종의 차가 아닌 것은 그래서 그 위에 말풍선에 나와 있는 승합 2종이 정답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정답은 승합 2종. 그래서 요거 설명드리려고 요거 한번 그렸고요. 요거는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되세요. 따로 적으실 필요 없고. 자, 이어서 볼게요. 교재. 교재 165페이지 이제 3번 볼게요. 3번 하기 전에 2번에 다른 자동차의 범위에서 아까 2종 승합차 했고요. 두 번째 점에 초록색 칠해져 있는 부분 보시면 김형 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다른 자동차로 보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 볼게요. 피보험자는 김형 피보험자와 그 배우자라는 거 체크할게요. 김형 피보험자 그리고 배우자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그 옆에다가 적으실게요. 뭐라고 적으시냐면 무보험차 상의 피보험자 땡땡, 무보험차 상의 피보험자 땡땡, 무보험차 상의 피보험자 땡땡 하시고 김형 피보험자와 가족이라고 아까 적어드렸었죠. 문제에서는 무보험차 상의 피보험자와 동일하다 이런 식으로 틀리게 나와요. 그래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피보험자와 무보험차 상의 피보험자는 달라요. 다르다. 그 밑에 적용 문제 1번 볼게요. 다음 중 운전자 연령 한정 운전 특약 위반 시에도 보상되는 담보를 모두 고른 것은 이거 문제 정답으로 알아두세요. 우리 교육교재 내용이 없어요. 문제 정답으로 알아두시고 특약을 위반했을 때 보상하는 거는 대인배상원만 보상을 해줘요. 가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정답 1번. 자, 2번에 보시면 자동차 보험 대물배상담보의 피보험자가 아닌 것은 대물배상담보의 피보험자 아닌 것 하나 체크했었죠. 그게 뭐였냐면 자동차 취급업자였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자, 3번.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에서 피보험자 1인당 보상 한도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회사별 한도를 적용한다라고 했죠. 개별 약관에 따른다. 정답은 2번이에요. 2번. 자, 속지 말고 다시 보자. 첫 번째 보시면 승낙 피보험자는 기명 피보험자 또는 허락 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이다. 뭐가 틀린 거예요? 허락 피보험자의 승낙 아니라고 했죠. 허락 피보험자의 승낙, 친족 피보험자의 승낙 아니라고 했어요. 두 번째,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때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 의무자의 유무를 불문하고 보상한다. 아니죠. 배상 의무자의 유무를 불문하고가 틀렸죠. 배상 의무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자, 뒤로 넘어갈게요. 뒤로 넘겨서 166페이지. 166페이지 4번에 기타 자동차 보험이라고 나와 있고요. 거기서는 답번 볼게요. 답번 이륜 자동차 보험. 이륜 자동차 보험 그 두 번째 점에 보시면 보험 기간은 1년이에요. 보험 기간 1년이고요. 세 번째 점에 보시면 요율 체계는 회사별로 보험료를 차등 적용한다. 그래서 사용 용도나 배기량이나 연령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밑에 보시면 그 밑에 점 네 번째 점에 보시면 자기 차량 손해 중 도난 손해는 담보하지 않는다라는 거. 왜냐하면 오토바이는 훔쳐가기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난 손해는 담보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밑에 다섯 번째 점 보시면 가정용 업무용 이륜 자동차가 유상 운송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유상 운송이라고 하는 거는 돈 받고 운송하다가 발생한 사고 배달 같은 거 있잖아요. 가정용 업무용인데 이거 배달하다가 돈 받고 배달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않아요. 보상하지 않는다. 그 괄호에 보시면 유상 운송 중 발생한 사고는 유상 운송용 이륜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만 보상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번째 점 보시면 대인배상원, 대물배상의 경우 가입 시 자기부담금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자동차 보험하고 동일하게 선택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라번에 농기계보험이라고 나와있죠. 농기계보험은 농기계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세 번째 줄 볼게요. 세 번째 줄에 대인배상은 대인배상 1, 2로 구분되지 않는다라는 거. 대인배상 1, 2로 구분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줄 끝에 당연히 얘는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의무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겠죠. 가입 대상이 아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자동차 요율 관련 계약 실무라고 나와 있는데 1번의 자동차의 종류에서 가번 자동차의 범위 1번에 보시면 자동차 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자동차 관리법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동차 동그라미 할게요.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 2번에 보시면 건설기계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구종 건설기계 관리법 동그라미 하시고요. 구종 건설기계 동그라미 할게요. 그래서 구종 건설기계, 의무가입 건설기계라고 해요. 이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건설기계니까 건설기계 관리법에 적용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옆 페이지로 가서 167페이지 나번 자동차 구분 볼게요. 자동차 구분에서는 그 밑에 표 보시면 차종 밑에 승합자동차 있죠. 승합자동차 옆으로 가서 1종은 몇 인승 이상이라고 했어요? 26인승 이상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밑으로 쭉 내려오셔서 이제 승용자동차 볼게요. 승용자동차 옆으로 가서 중형 색깔 칠해져 있죠. 중형은 몇 cc? 1600에서 2000cc. 뒤로 넘어갈게요. 뒤로 넘겨서 168페이지. 화물차 옆으로 가서 초록색 2종 화물차는 옆으로 가서 2.5에서 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그래서 그 옆에 보시면은 견인 화물자동차, 피견인차, 벌크트럭 체크하시고요. 그 밑에 탱크로리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옆으로 가서 분뇨자동차 이런 것들 다 화물자동차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에 청소차라고 나와있죠. 청소차는 제가 어떻게 외우시라고 했어요? 화물차라고 기억해 두시라고 했죠. 청소차는 화물차. 밑으로 쭉 내려올게요. 쭉 내려오셔서 초록색 칠해져 있는 부분 특정 용도 자동차라고 나와 있어요. 특정 용도 자동차는 말 그대로 특정한 용도에 사용되는 자동차라고 보시면 돼요. 특정한 용도에 사용되는 자동차 체크하시고요. 그 옆에 초록색 칠해져 있는 부분 이동 진료차, 그리고 이동 도서관차, 체열차,
방송중개차, 혈액수송차 체크할게요. 이동진료차, 이동도서관차, 체열차, 방송중개차, 혈액수송차.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현금수송차, 방역차, 소독차까지 이런 것들은 특정 용도 자동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또 나와 있죠. 화물차, 청소차는 화물차다라는 것. 그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초록색 또 보시면 의무가입 건설기계라고 나와 있어요. 의무가입 건설기계 그 옆에 내용 보시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2에서 규정한 덤프트럭 체크하시고요. 덤프트럭. 그리고 콘크리트 믹서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체크할게요. 그리고 그 밑에 줄 끝으로 가서 보시면 타이어식 굴삭기 있죠. 타이어식 굴삭기. 그리고 그 밑에 줄 도로 보수 트럭. 이런 것들은 다 의무가입 건설기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밑에 이제 일반 건설기계라고 나와 있는데 일반 건설기계 동그라미 하시고 무한궤도식 건설기계 체크할게요. 그래서 문제의 지문에 무한궤도식 건설기계는 일반 건설기계에 속한다 이렇게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그거 체크하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옆으로 가서 169페이지 169페이지 농기계라고 나와 있어요.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이런 것들이 농기계예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농기계고요. 자, 그 밑에 주 1 보시면 소방차는 이라고 나와 있죠. 조그만 글씨 소방차는 체크하시고요. 이 소방차는 모두 특정용도 자동차라고 나오면 틀려요. 모두 특정용도 자동차가 아니고 소방차는 승용차, 승합차, 특정용도 자동차로 구분해서 적용된다. 다 돼요. 승용차, 승합차, 특정용도 자동차. 그래서 그 옆에 보시면은 자동차의 형태에 따라 법정 승차 정원이 10일 이하의 승용 및 지평 자동차의 경우 밑줄 칠게요. 승용차 체크할게요. 첫 번째 줄 끝에 승용차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11인승 이상 승합 및 지평 자동차의 경우 승합 자동차 체크할게요. 그리고 옆에 이어서 그 외의 자동차의 경우 특정 용도 자동차로 구분 적용된다. 특정 용도 자동차로 구분 적용. 그래서 소방차는 승용차, 승합차, 특정 용도 자동차로 구분 적용되는 거지 모두 특정 용도 자동차라고 나오면 걔는 틀리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2번에 밑줄 칠게요. 2번.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구조 및 장치의 변경이 있는 경우 차종 구분은 당해 자동차의 용도 변경과 관계없이 최초 신규 등록 시에 법정 승차 정원 또는 적재 정량에 따른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변경 후의 것을 따른다 이렇게 풀리게 나오거든요. 변경 후의 것을 따르는 게 아니고 변경 전 원래 것을 따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밑으로 쭉 내려올게요. 쭉 내려오셔서 적용 문제 1번 보시면 자동차 보험의 차종 구분 중 화물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화물자동차가 아닌 것은 3번 현금수송차죠. 현금수송차는 특정 용도 자동차였죠. 그리고 2번 자동차 보험의 차종 구분 중 특정 용도 자동차가 아닌 것은 정답 4번이죠. 청소차는 화물차. 3번 자동차 보험 차종 구분에 화물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화물자동차가 아닌 것은 3번 덤프트럭이죠. 덤프트럭은 구종 건설기계죠. 자, 그 밑에 속지 말고 다시 보자. 첫 번째 보시면 청소차는 특수작업용 자동차에 속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청소차는 화물차 이렇게 기억해 두시라고 했죠. 청소차는 화물차.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구조 및 장치의 변경이 있는 경우 차종 구분은 변경 후 승차 정원 및 적재 정량에 따른다. 변경 후가 아니고 변경 전의 것을 따른다라고 했죠. 뒤로 넘겨서 170페이지 볼게요. 170페이지. 2번에 자동차 보험료 산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가번에 납입할 보험료는 이렇게 나와 있죠. 납입할 보험료는 적용 보험료라고 하는 거예요. 납입할 보험료 다른 말로 적용 보험료라고 하는 건데 이 적용 보험료, 납입할 보험료는 기본 보험료 곱하기 특약요율 곱하기 가입자 특성요율 곱하기 특별요율 곱하기 우량 할인 불량 할증요율 곱하기 상권수별 특성요율 이런 것들을 곱해서 산출한다라고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그 밑에 표 보시면 9번 밑에 기본보험료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는데 기본보험료는 말 그대로 기본적인 보험료다라는 거 그 줄 끝에 가서 보시면 기본적인 보험료라고 나와 있죠. 기본보험료는 말 그대로 기본적인 보험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앞에 내용도 체크할게요. 차량의 용도, 배기량,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보험가입 금액,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체크할게요. 문제에서는 차량의 용도나 배기량만을 고려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아니고 차량의 용도나 배기량, 종류, 연령 뭐 이런 등등등 다 고려해서 산출해내온 기본적인 보험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특약료 이런 것들 있다는 거 한 번씩 보시면 되시고 밑으로 내려올게요. 3번 자동차 보험료의 적용 요소. 가번에 보시면 가입자 특성요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가입자 특성요율 땡땡 보시면 보험 가입 경력이라든지 교통법규 위반 경력을 고려해가지고 요율을 산출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밑에 9번 밑에 보험 가입 경력 요율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옆으로 가서 내용의 세 번째 점 보시면 기타 보험가입 경력 인정해가지고 그 밑에 관공서 및 법인체 등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한 기간 그리고 외국에서의 보험가입 경력 그리고 마지막 군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한 경력 이런 것들 다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보험가입 경력으로 인정이 된다. 그 밑에 적용 문제 1번 보시면 자동차 보험 요율 반영 요소가 아닌 것은 가입자 특성 요율, 특약 요율, 특별 요율 고려한다라고 했는데 그 옆에 4번 장기 요율은 없었어요. 아까 납입할 보험료는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 부분이 있었죠. 장기 요율은 없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그 밑에 속지 말고 다시 보자. 첫 번째 보시면 기본 보험료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가 지불해야 할 보험료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기본 보험료는 어떻게 기억해 두시라고 했어요? 말 그대로 기본적인 보험료예요. 그래서 요거는 틀리는 내용이고 보험계약 체결 시 계약자가 지불해야 할 보험료는 적용 보험료겠죠. 납입할 보험료 혹은 적용 보험료. 그리고 두 번째 체크 표시 보시면 사고 발생 실적 또는 손해 실적에 따라서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되겠죠. 그것도 맞는 내용 하나 보시면 되시고요. 옆으로 가서 171페이지 나번 사고 유무에 따른 우량 할인 불량 할증 요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위에 말풍선 보시면 장기 무사고 보험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기 무사고 보호 등급이 마련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얘는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장기 무사고 보험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도 할인을 해주고 그리고 뭐 사고를 냈을 때 사고 점수도 이제 삭감해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맞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1번에 단체 할인 할증 밑줄 칠게요. 제목에다가 단체 할인 할증 밑줄 치시고요. 얘 내용이 좀 복잡해요. 복잡한데 체크한 부분만 해가지고 정답 골라내시면 돼요. 그 동그라미 1번 끝에 가서 보시면 10대 이상 초록색 칠해져 있죠. 10대 이상 체크하시고요. 10대 이상 그리고 동그라미 3번 평가 대상 기간 땡땡 0년 기준 3년 0년 기준 3년 동그라미 할게요. 10대 이상 0년 기준 3년 그리고 동그라미 4번 보험료 적용 기간 옆으로 쭉 가셔서 4월 1일 동그라미 할게요. 그래서 단체 할인 할증은 10대 이상 0년 기준 3년 4월 1일 요 세 가지만 기억을 해 두시고 단체 할인 할증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요 세 가지 중에 나오는 거 골라주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 2번에 개별 할인 할증이라고 나와 있는데 2번에 평가 대상 기간 보시면 3개월 전 동그라미, 3개월 전 동그라미 그래서 3개월 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얘는 개별 할인 할증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밑에 보험 종목 해가지고 정계약과 갱신계약 동일 조건 표가 있는데 거기서는 빨간색 글씨 되어 있죠. 관용 체크하시고요. 관용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정계약과 갱신계약 동일 조건이 되려면 피보험 자동차가 동일해야 된다라는 것. 문제에서는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틀리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피보험 자동차가 동일해야 한다. 뒤로 넘어갈게요. 뒤로 넘어가서 172페이지. 172페이지 사고 내용별 점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먼저 사망사고 체크할게요. 사망사고 체크하시고요. 건당 4점. 사망은 건당 4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부상사고 있는데 부상사고 같은 경우에는 13에서 14급 체크하시고요. 건당 1점이에요. 13에서 14급은 건당 1점. 그리고 그 밑에 자기 신체 사고 자동차 상해 같은 경우도 건당 1점이에요. 건당 1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물적 사고 할증 기준 금액 초과 사고 초과 동그라미 하시고요.
물적 사고 할증 기준 금액은 200만 원이에요. 기준 금액 200만 원이고요. 그거를 초과하고 그리고 엔드 자기 차량 손해사고 손해액 1억 원 이하 세모할게요. 물적 사고 할증 기준 금액을 초과하고 그리고 자기 차량 손해액 1억 원 이하다. 하나는 초과하고 하나는 이하다. 이럴 경우에는 건당 1점이에요. 건당 1점.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봐요. 사고 내용별 점수가 건당 1점에 해당하는 것끼리 묶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건당 1점에 해당하는 것들 체크하고 잘 보시면 되고요. 그 위에도 체크할게요. 파란색 네모 박스 보시면 물적사고 할증 기준금액 초과사고 초과 동그라미 하시고 엔드 자기 차량 손해액 1억 원 초과사고 초과 동그라미 할게요. 둘 다 초과일 경우에는 사고 내용 점수가 2점이다. 건당 2점이다. 체크하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내용으로 봐서 하나 둘 셋 두 번째 점 볼게요. 물적 사고라 함은 대물배상 자기 차량 손해사고를 말하며 대물배상 및 자기 차량 손해사고가 동시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라는 것. 적용 문제 1번 볼게요. 1번 보시면 자동차 보험 단체 할인할증의 평가 대상 기간은 00 기준 3년 기억해 두시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2번 물적 사고 할증 기준 금액이 200만 원인 가입자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사고를 낸 경우 사고 점수는 사고 금액이 대물 120만 원, 자기 차량 손해 8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죠. 대물하고 자기 차량 손해 사고가 동시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합산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200만 원이죠. 200만 원 이하 이거 아까 전에 표에서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물적 사고 할증 기준 금액 이하 사고 같은 경우에는 0.5점이 돼요. 그래서 정답은 0.5점 해서 4번이 되는 거예요. 4번. 근데 이거 프린트물에서도 한번 봤었는데 대물하고 자기 신체 사고가 동시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몇 점이 된다고 했어요? 1.5점이 된다라고 했죠. 자기 신체 사고 같은 경우에는 건당 1점 사고이기 때문에 1.5점이 된다라는 것 하나 기억을 해두시면 되시고요. 자, 옆으로 갈게요. 173페이지 4번. 특별할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첫 번째 줄 체크할게요. 자동차 보험 특별할증 적용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각 그룹별 최고 할증률 한도 내에서 특별할증을 부과할 수 있다. 그리고 일요일 자동차 보험에는 특별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밑에 자동차 보험 특별할증 적용 대상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A그룹에 보시면 3번에 피보험자를 변경함으로써 할증한 보험료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최고 할증률 50%까지 해서 할증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내용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 라번 볼게요. 특약요율. 특약요율 같은 경우에는 1번 보험료 분할 납입 특약에서 첫 번째 줄에 빨간색 글씨 납입 최고기간은 밑줄 치시고요. 약정한 납입 일자가 속하는 날의 다음 달 말일 또는 납입일 시로부터 30일 등 회사별 상품별로 다르면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에서는 30일로 해가지고 정답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납입 최고기간은 30일이다 라고 나오면 걔는 맞는 내용으로 해서 정답으로 알아두시면 되세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이번에 가족 운전자 한정 특약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는요 가족이 아닌 자를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세 번째 당구장 표시 보시면 빨간색 글씨로 가족의 범위가 아닌 자는 형제, 자매, 조부모, 손자녀. 그래서 자동차 보험에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형제, 자매, 조부모, 손자녀라고 하는 것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운전자 연령 한정 운전 특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운전자 연령 한정 운전 특약. 거기에서 예시 볼게요. 예시 보시면 빨간색 글씨 사고 당시 만 연령 기준 요거가 문제에 가끔 나와요. 보시면 86년 4월 1일 출생한 자가 만 30세 특약을 가입하고 2016년 4월 1일에 사고가 났다. 자기 생일에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만연령으로 보지 않아서 보상이 불가하다라는 거. 그 밑에 보시면 86년 3월 31일 출생한 자가 만 30세 특약에 가입하고 2016년 4월 1일에 사고가 났다. 자기 생일이 지나고 사고가 났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보상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 체크하고 보시면 되세요. 자, 뒤로 넘어갈게요. 뒤로 넘겨서 174페이지. 174페이지 속지 말고 다시 보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약정한 납입일 시부터 30일간 납입 최고기간을 둔다. 이거 맞는 내용이라고 알아두시라고 했어요.
자,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자동차 보험의 보상 볼게요. 자동차 보험의 보상. 2번에 가서 담보별 보상 세부 내용, 가번, 대인배상원, 우리가 배웠죠? 사망 후유장애 각각이랑 5천, 부상은 3천만 원. 그리고 사망 최저 보험금은 2천만 원이라고 했죠. 옆으로 가서 175페이지. 175페이지 나번에 보시면 대인배상 2 땡땡 옆에 보시면 대인배상 1의 보상 한도를 넘는 손해를 보상한다라는 거. 그래서 먼저 1번 사망보험금 보시면 9번 밑에 장례비 체크할게요. 장례비는 얼마 지급하냐면 500만 원 체크할게요. 500만 원. 그래서 얘는 정액 지급하는 거고요. 과실상계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그 옆으로 가서 빨간색 글씨 지급 금액 체크하시고요. 그 밑에 줄 빨간색 글씨 65세 미만일 경우에는 8천만 원. 그리고 그 밑에 65세 이상일 경우에는 5천만 원. 그리고 세 번째 점 체크할게요. 청구권자의 범위는 민법상의 상속 규정에 따른다라는 거 체크할게요. 그리고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이다. 그래서 청구권자의 범위에 대해서 문제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배우자 자녀로 한정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아니에요. 배우자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가요? 부모에게 가요. 부모가 없어요? 그러면 형제 자매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법상의 상속 규정에 따른다라고 알아두시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상실수익액 같은 경우도 시험에 나와요. 상실수익액 그 옆으로 가서 첫 번째 점 산식이 시험에 나오는데 이 산식은 제가 그거 프린트물 할 적에도 알려드렸는데 컨트에 기억해 두시라고 했죠. 괄호 곱하기 괄호인데 죽은 사람은 생활비가 안 되니까 앞에는 마이너스 생활비 들어간다라고 했고 뒤에는 호프만 개수 들어가는 거. 그래서 산식에 대해서 묻는 문제도 나오니까 산식도 보셔야 되고 자, 그 다음 그 네 번째 점에 보시면 초록색 칠해져 있죠. 취업 가능 연하는 65세라는 거. 그 밑에 부상보험금 볼게요. 부상보험금 제목 옆에 보시면 가정간호비는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죠. 문제에서 다음 중 부상보험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했죠. 그랬을 때 정답은 가정간호비가 정답이 되고요. 이 가정간호비는 후유장애에서 지급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상에서 지급하는 거는 구조수색비라든지 치료관계비는 치료비하고 간병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치료비, 간병비를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사고가 나게 되면 과실상계한다라고 했죠. 과실 유무로 따져가지고 보험금을 지급을 하는데 과실이 아무리 많아도 치료관계비는 다 준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 위자료도 주고요. 그 다음 그 밑에 휴업손해도 줘요. 휴업손해 그 옆으로 가서 초록색 칠해져 있는 부분 보시면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한다. 85%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휴업손해액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85만 원이 정답이 된다라고 했죠. 뒤로 넘어갈게요. 뒤로 넘겨서 176페이지. 176페이지 3번에 보시면 후유장애 보험금이라고 나와 있죠. 후유장애 보험금에서는 위자료, 상실수익액, 가정간호비를 지급을 하는데 위자료 먼저 볼게요. 위자료 옆으로 가서 빨간색 글씨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인 경우 체크하시고요. 그 밑에 줄 65세 미만 체크할게요. 65세 미만 아까 전에 사망했을 때 사망 위자료가 얼마였어요? 8천만 원이라고 했죠. 그래서 8천만 원만 기억해서 문제 푸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8천만 원 체크하시고 곱하기 노동능력 상실률 1 못하니까 아까 휴업손해 85%라고 했죠. 85% 해서 산식 구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요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세요. 자,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적용 문제 1번 볼게요. 자동차 사고로 만 67세 남자가 사망했을 때 대인배상보험금의 지급 기준에 따른 위자료는 만 67세 위자료 얼마라고 했어요? 5천만 원이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2번 자동차 보험 대인배상에서 부상보험금 보상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번 가정간호비라고 했죠. 가정간호비는 후유장애에서 지급을 한다. 3번 자동차 보험 대인배상의 보험금 지급 기준에서 상실수익액 계산 시 적용하는 취업 가능 연하는 몇 세라고 했어요? 65세라고 했죠. 4번 자동차 보험 대인배상의 보험금 지급 기준에서 1일 수익 감소액이 10만 원이고 휴업기간이 10일인 경우에 휴업손해액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은 얼마예요? 85만 원이라고 했죠. 그 밑에 속지 말고 다시 보자. 첫 번째
휴업기간 중 실제 수익 감소액의 90% 해당액을 지급한다. 90%가 아니고 85% 해당액을 지급한다라고 했죠. 두 번째, 사망보험금 청구권자는 피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로 한정한다? 아니죠. 민법상의 상속 기준에 따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11시 5분에 답원 대물배상 이어서 해드릴게요.